40은 꽤 가지고 있으나 아직 덜 가진 나이다. 옛날 40하고 지금 40은 많이 다르죠. 옛날에 40대 되신 분들 사진 한번 쳐다보세요. 나 지금의 50대 60대 같아요. 가르마 이렇게 2대 8로 딱 갈라가지고 하거나, 여인들도 보면 파마 뻐글뻐글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엄마들 다 40대들이에요. 사실상 지금의 40은 청년과 유사하다. 장년 혹은 중년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은 나이다. 여전히 젊고 직장도 얼추 가진 분들이 많고요. 결혼도 뭐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했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생각, 또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다. 틈새 불안이 많은 나이예요. 뭔가를 가졌는데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나이가 저는 40대라고 생각을 해요. 50은 약간 제끼는 나이예요. 이미 몸도 좀 달라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포지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40이란 나이는 대리과장이에요. 아니 뭐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 위로 올라갈 거는 많이 남아있고, 이 직장에서 평생 또 내 몸을 묻을 또 나이는 아니에요. 한 번에 이직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 틈새가 요 마찰 실업 기간 동안에는 내 다음번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틈새 불안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시기가 40대인 것 같아요. 40대는 좀 안 됐죠. 옛날 40대는 꽤 괜찮은 나이였거든요. 이 40대에 대한 정형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중년,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의 그 포지션, 청년의 나이가 정말 달라졌고 청년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40대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중년이었어요. 옛날엔 35세부터 한 60세 사이였어요. 누가 40대를 중년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청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젊지도 않아요. 뭘 가진 것도 아니에요. 안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니네 나이 먹었잖니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니네 아직 젊잖니, 정서적으로 낀 세대는 저는 40대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남아있는 엄청난 젊음의 열정도 있고, 앞으로 내 승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내 가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역할도 굉장히 비대하고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이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는 싶지 않은 제2의 도약, 제3의 꿈을 꾸는 시기가 이 40대잖아요. 절반의 절망세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X세대의 일부하고 M세대가 딱 끼어 있어요. 근데 이 M세대가 굉장히 전 독특한 세대이자 의미를 부여해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 세대, 부모 세대들부터 꽤 잘 살아요. 경제개발 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쭉 끌어올린 견인한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 아주 가난했던 시대를 이제 딱 넘어선 첫 번째 세대예요.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고요. 엄마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서 나이키를 아는 세대예요. 옛날엔 스펙스였다. 근데 이게 프로스펙스로 넘어가고, 키가 나오면서 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게 나이스로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X세대까지만 해도 뭐 아놀드 파마 이런 거를 입었던 세대였었어요. 근데 이때 세대로 딱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아디다스 세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브랜드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세대이고, 노크를 해야지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세대라서 이전 세대가 책임과 그리고 의무의 세대였다면 이때부터는 권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너는 특별해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독특성이 풍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인 풍요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꽃을 피운 세대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 이 세대가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사회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를 거의 부추기기도 했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거예요. 수능 세대예요.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지 않으면 스카이라고 하는 사회적 성공 대열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요.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회적인 사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책만 완벽해서는 안 되고 이 몸에 대한 준비도 완벽해야 돼요. M세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 이 남자들에 대한 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성들과 남성들 공통으로는 또 외모 얘기가 있습니다. 요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성형외과 의사 밑에 누워가지고 집단으로 얼굴을 갈아엎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나의 스펙도 나의 몸도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벽주의라고도 부르고 강박적이라고도 불러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너와 나 사이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지고 또 접촉점이 굉장히 넓어진 시대입니다. 상대적 비교와 박탈감이 아주 현실화된 세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댓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벽주의와 강박이라는 단어 밑에는 불안, 앵자이티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흘러게 되는데, 이게 원래 한
개인의 개별 감정이었었던 것이 댓글이 시작이 되면서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감정이 되면서 이 감정이 한국전 이후에 한 세대가 하나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앓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을 맞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패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와 그다음에 SNS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각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세대가 되거든요.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잘 꾸미는 시대이기도 해요. 나만의 개성을 또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갖춰야 될 게 많지만 내 집을 내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고,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N포 세대라고 우리가 이들을 절망의 세대라고 많이 부르는데, 절망 가운데서도 이 세대는 또 개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할메니얼이라는 게 이때 나오게 되잖아요. 40대부터. 할메니얼이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아니에요. 이 밀레니얼과 할머니가 함께 만난 데는 또 이 역사적인 근간이 있어요. 요 M세대들 부모가 베이비 부모들인데, 요 베이비 부모들의 이 끝무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벌이를 딱 시작하면서 요 양육의 빈자리를 그 이전 세대였던 그 할머니 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메우게 돼요.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온실화초처럼 그렇게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내준 학원비 거기 학원 쫙 돌고 치맛바람에 따라가지고 나의 스펙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사회에 딱 나가봤더니 나 반딧불이야. 벌레야. 알고 보니까 불만 끔뻑끔뻑 내는 거지. 벌레야. 내가 나가보니까 비바람이 쳐, 눈보라 막 불어. 그 눈보라가 피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아직 내 스펙도 좀 있어야 되고 가오도 있어야 되고, 또 난 소비 수준이 되게 높아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또 권리를 하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충분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내 그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사는 세대라는 걸 알아요. 이 회사를 또 그만두고 싶지만 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바깥에서 나의 그 어깨가 또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 회사 또 울며 겨자 맞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쉼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비바람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하나의 대상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면 나를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든 나에게 옳다 말하고 그렇다 말하고 괜찮다 말해주고 늘 나에게 내 새끼고 똥강아지라고 말해줬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이분을 직장에 데리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몸빼, 꽃무늬, 또 흑임자, 오미자, 자개장 이런 것들을 쫙 다시금 소환해가지고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문화적 컨텐츠로 자기들만의 일련의 소도, 특별함을 또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망이라는 것과 문화적을 꽃은 피운다는 거, 이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전 이 말이 요 40대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죽음과 떡볶이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떡볶이는 매워요, 강해요, 그리고 뜨겁습니다. 이건 죽음의 정반대편에 있는데, 이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가니까 인생에 살이 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은 안 빠지고 이 삶의 에너지가 계속 축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 다음번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틈새 불안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시기가 40대인 것 같아요. 중년,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40대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중년이었어요. 옛날엔 35세부터 한 60세 사이였어요. 누가 40대를 중년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청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 세대 부모 세대들부터 꽤 잘 살아요. 경제개발 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쭉 끌어올린 견인한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 아주 가난했던 시대를 이제 딱 넘어선 첫 번째 세대예요.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고요. 엄마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서 풍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인 풍요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꽃을 피운 세대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 이 세대가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사회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를 거의 부추기기도 했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거예요. 팩만 완벽해서는 안 되고 이 몸에 대한 준비도 완벽해야 돼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 이 남자들에 대한 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성들과 남성들 공통으로는 또 외모 얘기가 있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성형외과 의사 밑에 누워가지고 집단으로 얼굴을 갈아엎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나의 스펙도 나의 몸도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벽주의라고도 부르고 강박적이라고도 불러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너와 나 사이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지고 또 접촉점이 굉장히 넓어진 시대입니다. 상대적 비교와 박탈감이 아주 현실화된 세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댓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벽주의와 강박이라는 단어 밑에는 불안, 앵자이티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흘러게 되는데 이게 원래 한 개인의 개별 감정이었었던 것이 댓글이 시작이 되면서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감정이 되면서 이 감정이 한국전 이후에 한 세대가 하나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앓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을 맞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패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와 그다음에 SNS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각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세대가 되거든요.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잘 꾸미는 시대이기도 해요. 나만의 개성을 또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사회에 딱 나가봤더니 나 반딧불이야. 벌레야. 알고 보니까 불만 끔뻑끔뻑 내는 거지. 벌레야. 내가 나가보니까 비바람이 쳐 눈보라가 막 불어. 그 눈보라가 피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아직 내 스펙도 좀 있어야 되고 가오도 있어야 되고 또 난 소비 수준이 되게 높아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또 권리를 하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충분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내 그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사는 세대라는 걸 알아요. 이 회사를 또 그만두고 싶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바깥에서 나의 그 어깨가 또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 회사 또 울며 겨자 맞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쉼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비바람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하나의 대상을 찾아요. 이 절망이라는 것과 문화적으로 꽃은 피운다는 거. 이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왜냐면 죽음과 떡볶이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떡볶이는 매워요. 강해요. 그리고 뜨겁습니다. 이건 죽음의 정반대편에 있는데 이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가니까 인생에 살이 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은 안 빠지고 이 삶의 에너지가 계속 축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양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현실적 안정성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서 내 앞으로 이 삶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명 계기불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일반화된 세대가 내가 앞으로 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미래의 불안을 땡겨와서 현실에 그거를 앓게 되는 거죠. 이 세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중률이 되게 높아요. 나는 이거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특별하게 키웠던 그 나의 성장 세계와 이 사회 세계는 확연히 달라서 내 성장 세계의 그 첫 번째 울림이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에코로. 근데 이 사회 중에 누가 나에게 이 에코를 들려줍니까? 안 되니까 셀프 에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50대, 지금의 6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잘 읽지 않았어요. 민주화 운동하고. 지금의 4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미친 듯이 읽으면서 이 사회적으로 뭐가 유행했냐면 긍정심리가 유행했어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es, yes, yes. 그러면서 우리의 심장도 쫙 부풀었단 말이에요. M세대들의 졸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에 임장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X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주로 이런 것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던 그 돈의 영역에 젊은이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건데 물론 거기에는 부모 세대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야, 돈 벌라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들은 이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잃을 것 같은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들의 불안도 안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 감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이미 40대에 들어서 우리는 경력직이에요.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Z세대들은 경력 한 번 없이 기회, 곧 지원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력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큼의 자본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교 사회 속에서, 비교 지옥 속에서 성장하면서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란 단어는 현실적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우리 성장을 위한 이 갈망들, 또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그 자본의 그 꿀맛과 단맛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마술을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현실이고 동시에 뭐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달리는지 뭔가를 막 해요. 왜냐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허감을, 이 불안감을. 근데 그게 특별히 요 40대에서 아주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50대는 왜 안 뛰는지 아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뛰어요. 40은 아직 건강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 러닝을 할 때도 그냥 뛰지 않잖아요. 양말도 브랜드, 의상도 브랜드, 브랜드의 그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또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는 아직도 집단의 힘이 있어요. 집단의 힘이 있어서 아직은 몰려다녀요.